우와, 새로운 애플워치. 울트라? 갤럭시 워치는 프로? 삼성이랑 애플 사이 좋아졌나?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며칠 전 새로운 애플워치 그리고 아이폰 시리즈 등 여러가지의 제품이 공개되었죠. 보통 이러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저도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곤 하는데 공교롭게도 딱 그날 두바이에 출장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해외에 있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지만 키노트를 보기는 봤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가지 제품 중 제 눈에 가장 띄었던 제품, 가장 먼저 끌리고 사고 싶었던 제품은 바로 애플워치 울트라였습니다. 저는 다른 제품보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면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제가 이것을 사고 싶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애플워치 울트라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워치의 시리즈가 A까지 출시되는 동안 스페셜 에디션이라면 나이키, 에르메스와 같은 에디션이 있지만 그러한 시리즈들은 기본적으로 워치 페이스, 소재, 밴드만 달랐지 기본적인 틀은 모두 동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애플워치 울트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으로 출시했습니다. 소재부터 기본형의 경우 알루미늄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지만 울트라는 티타늄이라는 소재를 사용했더라고요. 물론 기존 내에도 티타늄 소재를 사용한 라인업이 있기는 했었지만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스틸과 기능은 동일한데 가격이 워낙 비싸서 사실 이것을 많이 구입하시는 분들은 잘 없었어요. 디자인을 보면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울트라의 경우 일반 사용자보다 프로 사용자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반 시리즈의 경우 워치가 캐주얼한 느낌을 가꾸었다면 이번에는 러기드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외관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막 가민이나 순도 같은 이러한 브랜드의 시계를 사볼까 고민하던 차라서 오히려 저는 이러한 애플워치가 완전 러기드함과 캐주얼 사이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기존 애플워치에 비해 다른 점이라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오렌지색의 액션 버튼이 왼쪽에 새롭게 추가되었고, 용두 쪽도 보잖아요. 그럼 측면 버튼이 튀어나오도록 만들어져서 요거는 이제 장갑을 끼고 쓰라도 용두를 편하게 쓸 수 있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애플워치는 뒷면을 보면 모두 이제 블랙이나 이런 뭐 세라믹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케이스의 색상과 완전 동일하게 맞춰졌더라고요. 워치의 사이즈도 49mm로 기존보다 크게 늘어났고 러기드한 디자인답게 여러가지 부분에서 애플워치에서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조금 걱정이라면 49mm라는 사이즈가 꽤 크고 갤럭시 워치를 썼을 때도 좀 큰 사이즈들은 제 손목이 가늘어서 잘 맞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손목이 가느신 분들은 애플워치 울트라를 쓰기에 조금 어려운 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워치에서 중요한 무게에 관한 부분이죠. 무게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애플워치를 스테인리스를 쓰다가 조금 무겁기도 하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알루미늄으로 내려와서 계속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티타늄을 사용하면서 무게가 61.3g으로 다른 모델 대비 꽤 많이 무게가 무거워졌어요. 물론 기능도 그만큼 많이 더 늘어나긴 했지만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도 달라졌습니다. 일반 애플워치의 경우 둥근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촉감, 터치할 때 만지는 느낌이 좀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갖고 있었다면 울트라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사용했고 또 충격에도 대비하기 위해 평평한 플랫한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서리에 충격을 가했을 때 기존에 더 깨질 위험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평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깨짐에서 더 보호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밝기에 있어서도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리즈 A의 경우 최대 밝기가 1000니트이지만 이번에는 외부 시인성을 위해 최대 2000니트까지의 밝기를 가지게 되었고 또 길잡이와 같은 전용 워치 페이스 탑재 그리고 야간 모드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아마 근데 야간 모드나 이러한 길찾기, 이러한 워치 페이스는 기존 시리즈들도 업데이트로 지원해줄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급차이를 위해 울트라만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럼 디자인이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크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졌다고 느끼지만 솔직히 이 정도의 변화로만 주고 울트라라는 네이밍을 쓰기에는 조금 허접하긴 하죠. 그래서 애플은 이 울트라라는 이름답게 여러가지의 기능을 기존 애플워치 대비 상당히 강화시켰습니다. 첫 번째로 GPS 강화, 아마 마라톤이나 오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화시킨 듯 한데 이번에는 기존 GPS에서 L1이라는 주파수를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보조 L5 주파수가 추가되면서 정밀 이중 주파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메인 주파수가 2개가 들어간 게 아니라 L5라는 보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큰 변화는 아니겠지만 아마 이제 높은 이제 빌딩 사이 아니면 실내에서 GPS를 잡았을 때 좀 튀는 경우가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되었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로 나침반 기능이 강화되면서 경로 대직기화 기능들이 추가되었고 아마 이제 외부에서 오지 탐험을 하거나 산을 오르거나
가거나 할 때 만약 내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GPS 정보가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되짚기 기능을 통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또 기존에는 운동, 마라톤 이러한 기능들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번에는 수중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능이 추가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애플워치의 경우 수영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방수를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일반 시리즈보다 2배 더 증가한 WR100 등급의 방수 등급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다이브 컴퓨터 및 게이지 표준 EN13319 인증도 받았다고 해요. 저는 이번에 이 등급을 처음 봤는데 이게 국제 표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용도 쪽 위쪽을 보면 작은 구멍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요게 수심 게이지이고 수심은 40m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스포츠 다이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수를 하면 자동으로 기피 앱이 실행되게 되고 이때 현재 수심, 잠수 시간, 수온 등을 보여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도 자세히 알아보니 단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요것의 경우 다른 앱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구독형으로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더라고요. 즉 다이빙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휴이시 아웃도어스에서 나온 오션이 플러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구독제이기 때문에 월 $10의 비용을 내야 쓸 수 있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전문가분들은 40m만 지원한다라는 게 좀 고민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은 그 40m 이하로 더 내려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 애플워치 울트라의 그 수중 요러한 이제 기능을 보게 된다면 딱 보통 이게 스포츠 다이빙이라고 하는 레크레이션 다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할지언정 테크니컬 다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아쉬운 기능이 아닐까. 왜냐면 레크레이션 다이빙의 경우 최대 허용 수심이 40m이지만 보통 한 20m 전후에서 많이 움직이니까요. 내구성도 더 좋아졌습니다. 앞서 봤다시피 디스플레이가 평면으로 바뀌면서 충격에 대해서 많이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울트라는 밀스펙도 통과했어요. 온도에 대한 범위에서도 조금 더 일반 애플워치보다 더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영하 20도부터 55도까지 견딜 수 있는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55도까지 가는 케이스가 잘 없기는 하지만 정말 추운 강원도 이런 데는 영하 20도 이하로도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배터리의 경우 한번 충전했을 때 최대 36시간 사용 가능하고 추후 가을에 업데이트될 저전력 모드를 사용하면 최대 6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무게가 늘어난 것도 이 배터리에 대한 용량도 물리적으로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이제 무거워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렇게 전문적인 기능을 강화할수록 이제 운동에 대한 트래킹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애플워치를 사용할 때 운동 기능, 트래킹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루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아마 이러한 이제 마라톤이나 여러가지 운동 기능을 켜고 사용하면 이제 배터리가 엄청 빨리 닳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기 위해 울트라는 울트라라는 기능의 이제 이름에 걸맞게 배터리도 물리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거는 배를 따봐야 알겠지만요. 새로운 3가지의 밴드도 추가되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티타늄 케이스를 사용한 만큼 티타늄 버클이 특징으로 갖고 있고 탐험가를 위한 알파인 루프, 잠수를 위한 오션 밴드, 마라톤 선수를 위한 트레일 루프 3가지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밴드를 쓰셨던 분들이 만약 울트라에서 사용 가능하냐도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44mm 밴드도 같이 지원을 한다 해요. 여기까지가 울트라에 대한 핵심적인 기능이고 나머지 기능들도 소소하게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듀얼 스피커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시리즈 8 대비 40%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액션 버튼 옆에 구멍을 보면 이제 주변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렌 기능이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대략 86dB 정도의 사이렌 소리가 되고 최대 180m 반경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다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오지를 탐험하시는 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제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능이겠죠. 그리고 마이크가 3개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통화 품질을 좋게 사용할 수 있고 셀룰러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리즈 8과 동일하게 체온 감지 센서, 충돌 감지, 넘어짐 감지, 긴급 구조 요청 같은 기능들이 모두 추가되었더라고요. 가격의 경우 이까지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기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되고 조금 완전 전문적이는 않지만 준전문적인 장비만큼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적어도 999불까지 되지 않을까 했었지만 애플이 잘하는 게 처음에 나왔던 기기는 완전 비싸게 팔지 않고 조금 공격적으로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M1 맥북 에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애플워치 울트라는 $799로 출시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가격을 분석해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알루미늄 셀룰러 45mm가 789,000원 정도 하고 스테인리스 45mm가 169,000원이거든요. 하지만 울트라의 가격은 1149,000원으로 어쩌면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는 것보다 이거를 사는 게 더
더 나을지도. 수중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다이브컴 기능이 있는 워치를 구입하게 되는데 제일 싼 것 기준으로 3-40만원 정도 하고 쓸만한 건 100만원까지 가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좀 괜찮은 가격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다른 애플워치나 아이폰에 적용된 환율보다 애플워치 울트라의 가격이 굉장히 괜찮게 환율이 측정되었더라고요. 애플워치가 처음 등장했을 때도 긍정적,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특히 명품 시계 브랜드에서 애플워치는 장난감일 뿐이고 우리가 그걸로 타격 입을 일은 없다라고 했지만 한 2년 전부터는 스위스의 시계 판매량을 애플워치가 따라잡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 울트라의 경우 전문적인 영역까지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가민이나 순토 같은 브랜드에 이제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있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가민이나 순토의 위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라면 아직 그 브랜드만이 가지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고 완전 전문가들은 이번 울트라도 부족하다고 느낄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러한 이제 부분에서 더 이제 경쟁을 해서 더더욱 이제 두 브랜드가 더 좋아지면 좋고요. 어쩌면 카메라 시장에서도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나서 일반 사용자급에서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전문가의 영역만 사용하는 것처럼 워치 또한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또 애플워치 울트라가 빠르게 발전해서 그 영역까지 침범을 한다면 또 다를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네가 프로처럼 오지에 가거나 탐험을 하거나 다이빙을 하거나 마라톤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그거 돈질을 아님?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맞기는 해요. 근데 우리 봐봐요. 이게 꼭 전문가분들이 사용해야 될까? 아이폰 프로나 아이패드 프로도 진짜 프로가 아닌데도 그 기능 또 플래그십의 상징을 생각하고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농구를 안 해도 조던을 신고 롤렉스 서브마리너도 잠수와 관련 없어도 사서 차잖아요. 테크충에게는 마치 그것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이번에는 가장 끌리는 게 애플워치 울트라라서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빠르게 아이폰이 도착한다면 그거부터 정리하도록 하고 뭐 그것 전에 뭐 여러가지 소개해드릴 게 있다면 또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울트라 너무 멋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울트라 이름을 붙일 수 있지.